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 저희가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대형차 공포, 막을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사상자가 최대 40여 명이 나온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를 계기로 대형차 운전자들의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정부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대형 차량 운전기사들의 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또 운수업 자격 기준도 강화하겠다. 필요한 장치들도 보완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내놨는데요. 잠시 후 국토교통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가 내년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기 점점 어려워질 거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총 11만 3천 대의 운행을요,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이 해당합니다. 이들 차량은 조기 폐차를 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는데요. 위반하면 2회 적발부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는군요. 서울을 오가는 경기, 인천 경유버스의 진입도 제한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더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버스 사고를 비롯해 대형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 공포가 우리 사회에 확산하면서 참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어떤 특단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죠. 한번 저희가 국토교통부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창섭 교통안전복지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안전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제 그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대형 버스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이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게 되면은 휴식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버스나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4시간 이상 운전하시고 그러시면서 또 배차 시스템상의 문제로 다시 또 계속 운행을 하시고 그러신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런 무리한 배차 시스템을 하지 말고 4시간 운전하신 경우는 최소한 30분 이상은 꼭 휴식 시간 해서 예. 졸음운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으로 보면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쭉 운전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30분을 쉬어야 된다. 이걸 이제 의무화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0분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4시간 연속으로 운전하시는 경우도 해당되어 있고, 물론 30분의 휴식 시간이, 그러니까 2시간 운전하고 15분 쉬고 하는 식으로 분할해서 휴식 시간을
도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총량이 네. 그렇다라는 거고, 뭐, 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내가 2시간 운전하다가 10분 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네네.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다. 어쨌든, 4시간 이상 운전하게 되면은 3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갖겠다. 만약에, 네. 이게 좀, 운전자들이, 네네. 현실적으로 좀 바빠서, 이게 좀 네네.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됩니까?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즉시 의무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전세버스나 화물업종의 영세한 경영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네, 다만 선진국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관련 업계에 행정 지도를 통해서 휴식시간 보장을 촉구를 하고, 그리고 올 하반기 중에는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관련 업계인 버스협회, 화물협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예. 세부적인 계획과 일정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예. 운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회사의 배차 운영 시스템 개선 문제이므로 운수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 배차 시스템과 이제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회사 측하고도 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네. 지금 문자가 사람들이 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9174번님 문자 주셨는데, 네네.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네. 뭐 운전기사분들 버스 운전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네. 손님들이, 네. 급하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30분 쉬고 네네. 가야 된다. 기사가 이야기하면은, 그거 네. 버틸 수 있는 기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네. 현장에서의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네네. 목소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예, 물론 저희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통, 안전을 제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데서는 4시간 이상, 일정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아예 버스나 차량에 시동이 안 걸리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모든 사람들이 2시간 이상 운전하면은 최소한 15분 이상, 20분 이상 쉬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제도가 시행되려면은 운수회사나 운전하시는 분들의 협조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탑승객분들도 예. 이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교통 안전을 제고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줄이기 위한 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이게 회사 네. 차원에서 이제 배차 네. 시스템 관련된 건 사실 버스가 그렇다고 치면, 네네네. 화물 운전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 같은 네네. 경우는 뭐 회사 차원에서 네. 다루기보다는 개별 사안을 좀 적발해야 될 텐데, 이거 뭐 네네.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단속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은 단속보다는 행정 지도 위주로 저희가 계속,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인데요. 예. 현재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사업용 차량에는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과로를 하시는지 또 과속을 하시는지 그런 게 다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운수 관리가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들에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예. 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저희가 특별 교통 안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교통 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예. 체크를 하고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행정 지도부터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단독적인 네네. 여러 방안과 계도를 좀 먼저 시행하겠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자격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사고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3번이나 취소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수 종사자 자격 관련해서도 그 기준이 강화된다면서요? 예, 기존에는 과거 5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 자격 시험 응시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면허 취소인 경우, 많이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해서 면허 취소가 한 번만 되어도 자격 정지를 자격 시험을 응시를 못하도록 상당 기간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응시 자체가 어렵게 만들겠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관련 이력이 있는 분들은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고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요. 앞으로 좀 더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운수 업체들 같은 경우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이런 어떤 과거 이력 같은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네네.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여기에 예. 대한 어떤 단속도 좀 이루어집니까? 예, 당연히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개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운수 회사 자체라든지 운수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수 업체가 실제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음주를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디지털 네. 운행 기록 장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이런 첨단 장치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네네. 졸음운전 사고 방지 첨단 장치가 나와서 이걸 장착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 네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 뭡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상 자동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주행 중에 전방에 위치한 물체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만약에 운전자가 속도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급제동하는 그런 비상 자동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차로 이탈 경고 장치라고 해서 이제 차선을 운행 중에 좀 이상하게 이탈하고 그런 경우에 예. 경고를 하는 그런 장치를 내년부터 대형 차량에 한해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예.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AEBS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AEBS. 네.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겁니까? 예, 근데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신형으로 제작되는 차량에 한해서 차량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차량들은 이런 비상 자동 장치가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은 새로 신규로 장착하기에는 차량을 개조해서 장착하기 힘드니까 예. 전방 충돌 경고 장치라든지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또 가격이 얼마나 하니까 그런 쪽을 그런 첨단 안전 장치를 장착하도록 저희가 좀 안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을 저희가 예산 담당 보조금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군요. 네네. 이게 업체들이 반발이 많았던 게 비용 때문이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담을 좀 경감시켜줄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또 근데 4시간 반, 최대 5시간 반까지 운전을 하고 쉬고 싶어도 마땅한 쉴 장소가 없으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문자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됩니까? 네, 저희도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태까지도 이제 화물 차량을 위한 운전자 휴게소가 현재 27개소가 있고 그 화물 차량을 운전자분들을 위한 공용차고지가 전국에 16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이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지금 정부 차원에서 첫 번째 큰 그림이 나온 거고요. 이제 여러 각계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이 정책이 좀 다듬어지겠죠. 네, 그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예창섭 교통안전복지과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이진호입니다. 택시 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거동 못하는 사람들 문 열어주고 태워서 내려서 집 문 앞에까지 가서 모셔다 드릴 때 그럴 때가 제일 좋죠. 애로사항은 날씨 더운데 술 드시고 타신 분들 굉장히 행패들이 많습니다. 서비스업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기사들한테만 수책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격적으로 좀 대우를 좀 해달라 이런 건 부탁하고 싶어요. 길이 많이 막혀서 못 가는데 빨리 가달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요. 좀 차근차근 가야죠. 근데 우리나라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급해요. 조급성이 갖고 있어요. 직업을 갖고 있는 택시기사들보다도 더 급하게 운전들을 해서 사고가 더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편하게 일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신호 체제가 좀 안 맞는 데가 많고 비보호 좌회전이라든지 이럴 때 운전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무조건 치고 들어올 게 이럴 때 굉장히 사고 위험도가 많습니다. 서울시 정책팀에서 이직률도 없고 편안하게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손님 잘 모셔다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래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손님들이 그 택시에 타게 되면은 자기 일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앞에 계신 기사님께 좀 집중을 많이 못할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또 반면에 또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안전운전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서로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잠시만 더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택시 안에서부터 시작되면은 교통문화 전반적으로 좋은 기운이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요? 우리 이진호 택시기사님 아주 소중한 목소리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자, 선물들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게요. 보이즈 투맨입니다.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참 영어가 짧은데 이렇게 긴 제목을 또 발음하게 되네요. 이 노래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네, 이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나라에 이 여행지가 많구나. 가보고 또 가서 먹어볼 곳이 많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국내 이 여행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고 계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렇죠. 이현주입니다. 국내 곳곳에 이제 우리 청취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소비를 하게 하고 이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바다여행 1탄으로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 소개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수까지 가셔가지고 또 바로 오시긴 그러니까 여수에서 떠날 수 있는 섬 여행지를 소개할까 해요. 섬이요? 네. 여수에는 201개의 섬이 있어요. 그래요?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배를 타고 찾아갈 수 있는 섬 사도로 떠나볼까 합니다. 사도요? 네. 사가 무슨 사자입니까? 모래사자예요. 모래. 그러니까 사도는 여수에서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모래로 쌓은 섬 같다 해서 모래사자를 쓰고 이 섬 자체가 그 사도라는 섬도 있지만 7개의 섬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예. 이 섬이 신부의 섬으로도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음력 2월 15일경 때가 되면 이 7개의 섬들이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7개의 섬들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호수처럼 모여서 원래는 사도가 옛날에 모래사자에 호수자에 써서 사호였다가
행정구역상 이름을 정리하면서 모래사자, 섬도자를 써서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월에 그때는 가면 이제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에 막 낙지랑 해삼이랑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아니, 언제라고요? 매년 음력 2월 15일경 살입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신비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의 섬으로 불리는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섬이 또 되게 독특한 게 아마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딱 내리는 선착장에 공룡 두 마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이 사도에 웬 공룡들이 이렇게 있는 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도에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바로 앞쪽에 시루섬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가 공룡 화석지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오래된 화석층들이 있는데 그게 약 1억 5천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공룡의 발자국과 화석층이 있어서 그리고 전남지방 최초로 발견한 화석층이기도 해서 약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유적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공룡이 있고요.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거는 이 섬은 돌아보면 1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데 동네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자그만 아기자기한 돌담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담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섬도 한 바퀴 돌아보게 되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흘러가는구나 생각 때문에 진짜 쉼과 힐링이 있는 섬이어서 여름철에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하는 게 좋지만 정말 약간 쉼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섬에서 돌담길 따라 걸으시고 해 뜨고 해지는 풍경 다 볼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해 뜨고 해지는 풍경만 바라보셔도 참 좋은 여름 휴가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사도가 있고 그 옆에 뭐 추도도 있고 낭도도 있고 하던데 이게 이제 디귿자로 된다는 겁니까? 예, 이제 2월에는요. 네, 지금은 가면 지금도 때에 따라서 그 열리기는 하는데 전체가 다 열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섬들이 이제 물때 안 맞을 때는 섬에서 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건너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태워다 주세요. 언제 태우러 오세요 하면 그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도도 좋지만 주변 섬들도 같이 다 돌아보시면 좋고 그리고 사도 안에는 그냥 사도 그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섬 따라서 그 길 따라 쭉 한번 도시면 사도의 매력적인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약간 뭐랄까요? 쭉 트레킹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산도 올라가면서 바다까지 볼 수 있겠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도 지나고 약간 풀숲대도 지나고 그 모래사장도 지나고 또 이제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섬에 가서의 화석지도 보고 그리고 또 공룡 발자국 가서 그렇죠. 또 이 섬이 좋은 게 보통 어디 바닷가나 그런데 함부로 가서 해산물 채취가 안 되잖아요. 이 섬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바다고동이나 그런 것들 채취해가지고 라면 끓여 드실 때 살짝 넣어 드시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해물라면. 라면의 급이 달라져요. 저도 가서 보말이랑 바다고동 같은 거 그 채취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는데 너무 적다고 막 주인 아주머니들이 더 갖다 주시더라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음식이 라면입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여수 사도는 되게 몇 가구 살지 않아요. 그리고 정규 식당이 없어요. 다만 민박집들에서 잠을 잘 경우에 그 집에서 다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민박집 쪽에 한 곳이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민박집인데 제가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섬집 밥상이라고 생각하는 집이에요. 최고만 다니시는군요. 정말.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민박집에서 예약을 하러 가면 밥상을 차려내주시는데 정말 고향에 내가 섬이 고향인 듯 고향집에 가서 밥상을 딱 받는 느낌이에요. 이 아주머니가 원래 사도가 고향이시대요. 그 경남 쪽에 시집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딱 차려내는 밥상에는 전라도의 손맛과 바다의 청정한 맛과 묵은 장맛이 한 상에 딱 올라와요. 그때그때 나오는 재료들은 달라져요. 나오는 채취하는 것들마다서. 저 갔을 때는 무슨 머위대볶음, 군보무침, 김무침, 고동무침, 문어볶음, 뭐 생선구이 등 이렇게 엄청난 찬이 올라오는데 제가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반찬을 많이 먹었지 밥을 2공기는 먹지 않거든요. 이 집에서는 밥을 2공기를 먹고요. 그 정도로 뭔가 느껴지는 그 푸근한 그런 밥상에 엄마의 손길. 그리고 뭐 하나 허투루 내놓는 찬이 없어가지고 반찬만 먹다가도 배가 부른데 약간 짭조름하잖아요, 섬이라. 이 반찬들은 밥과 먹을 때 최고의 궁합을 드러내기 때문에 밥과 계속 먹게 돼요. 배는 부른데 입안에서 그 맛있는 걸 즐기고 싶어서 쉼없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 사도 가려면은 여수에서 넘어가야겠네요. 여수에서 배 두 곳이 있는데요. 여수 여객성터미널에서 1일 2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수 백야도라고 그 다리로 이어져서 백야도가 있어요. 백야도에서 1일 3회가 운행이 되는데 그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는 1시간 40분이고요. 백야도에서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가는 방법까지 잘 들어봤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맛있는 여행지 그리고 멋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주시면서 국내 내수 경기에 활성화에 힘을 쏟고 계신 우리 이현주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배웠던 단어 좀 복습을 해볼까요? 네. 우리 어제 중국어 못해요라는 표현 배웠잖아요. 네. 不会说汉语. 不会说汉语. 한 번 더. 不会说汉语. 不会说汉语. 네,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하면 不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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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어요. 외국어를 이렇게 물어본다. 중국어 같다. 그럴 경우에 不会. 네, 不会. 네, 정중하게 표현해야겠죠? 네. 자, 6054번님, 기본적인 표현이지만 선생님, 맞습니다, 틀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표현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요 단어는 정말 간단해요. 네. 맞다는 중국어로 对. 对. 한 번 더. 对. 对예요, 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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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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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맞아요. 이렇게 네. 강조하고자 할 때 뚜뚜뚜뚜.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뚜뚜뚜뚜뚜. 네, 바로 그렇죠. 그거예요 할 때. 네네. 아, 对. 네, 5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다, 맞아. 네, 맞다. 맞아요. 두통약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갑자기. 뚜이. 이제 그럼 틀리다는 뭡니까? 틀리다는 不对. 不对. 한 번 더. 不对. 不对. 네, 이렇게 하는데요. 뽀자는 원래 밑으로 내려가는 뽀, 아니 불자지만 또이가 밑으로 내려가는 음이라서 부 이렇게 부드럽게 올려주시면 돼요. 힘드니까. 네. 不对 이러면 힘드니까. 그렇죠. 不对. 네. 不对 맞습니다. 不对. 또는 한 글자로 차고, 실수 뭐 이런 네. 뜻을 가지고 있는 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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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치 날씨가 추운 것 같죠, 그렇죠? 추워. 추워. 틀리니까. 틀린 틀렸어. 추워. 추워. 매섭잖아요. 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싸해져요. 추워. 추워져요. 틀렸다. 틀렸다. 추워. 맞다는 对. 틀렸다는 추워. 추워. 혹은 不对. 不对. 그렇죠. 단박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군요. 네,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맞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맞다는 对. 对. 틀리다는 不对. 不对. 또 한 글자로는 错. 错.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 6054번님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뚜뚜뚜뚜뚜. 이게 참 기억에 남죠? 1143번님, 다르다, 틀리다. 이것도 저도 항상 헷갈립니다. 중국어 배우면서 이런 내용 다시 짚을 수 있어서 좋네요. 그렇죠. 우리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뭐, 할 때, 맞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써야 되고, 중국어 배울 때도 역시 이런 내용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방송에 잘 반영해서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중국어 내용들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열려 있어요.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놨습니다. 아마 참여하시면은 올해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코너죠.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제네시스의 인비저블 터치.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청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네. 자, 요즘에는 뭐 장마철, 이제 장마도 다 끝나가지만 어쨌건 또 비도 내리고 미세먼지 문제는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내년부터는 2002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 도심을 다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까지는 인천과 경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도 수도권 진입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됩니다. 운행 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은 서울에서만 11만 대, 그리고 수도권으로 따지면 40만 대가 넘는 차량이니까요. 이 경유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을 2018년까지 12,000대로 늘리고 이를 위한 급속 충전기도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10년 이상 된 이 경유 전세버스도 CNG라고 하죠. 천연가스 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높여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또 CNG 버스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교통 관련 소식들 오늘 뭐 일부에서부터 계속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또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에 운영되는 심야 콜버스. 네. 내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먼저 이 심야 콜버스에 대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되는 고급 택시의 승합차입니다. 콜택시처럼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행선지가 비슷한 고객들 1,000명 정도를 모아서 같이 태워주는 건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밤 11시에 이 심야 콜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행 지역은 강남구에서 광진, 용산구 등 인근 6개 구입니다. 기본 요금은 3km에 3,000원이고요. 그 이상은 킬로미터당 600원에서 8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또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첫 이용 승객은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불금에 술 한잔 하시고 늦게까지 밖에 계시다면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요. 심야 콜버스 이런 게 또 운행이 된다고 하고. 자, 그리고 보수공사로 통제됐던 서울 강변북로 원효대교 북단 진입 램프가 이제 다시 통행 재개됩니까? 네, 다음 달 1일 자정부터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원효대교 북단 진입 램프가 노후화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난 3월 21일부터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보수공사를 해왔는데요. 손상된 교량의 콘크리트 상판 모두 철거했고 이 배수구 주변 누수도 보수를 마쳤습니다. 넉 달에 걸친 보수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 달 1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출근길 이쪽으로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맞아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뭐 할까 이제 고민하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물놀이 즐길 수 있다면서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즉 DDP에 100m 길이 워터 슬라이드와 어린이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네.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 DDP 일대에서 다채로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DDP 썸머 페스타가 열리는데요. 100m 길이의 대형 워터 슬라이드 또 어린이 풀장이 설치돼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요즘 더위에 많이 지치셨죠. 시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잠시 1시간 쉬었다가 오후 3시부터 7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또 다양한 공연과 경품 이벤트도 열리는데요. 이 DDP 앞쪽에 특별 무대가 설치돼서 여기서 서울경찰학대와 김하대 또 DJ의 EDM이라고 그러죠.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파티가 열리고 K-팝 공연, 또 신예 인디밴드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또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는 DDP 야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도 충족시킬 수 있고요. 김광석 20주기 추모전, 또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죠. 백남준 서거 10주기 특별전 등 전시회도 열리니까요. 놀이도 하시고 먹거리도 즐기고 또 좋은 작품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 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DD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도심 속 물놀이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김광석 추모전이나 백남준 쇼 이런 거는 어른들 가서 보기에 뭐 충분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벌어지는 축제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스매싱 펌킨스입니다. Tonight, Tonight.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